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그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국내 최정상 피아니스트로 탁월한 실력가이면서 또 훌륭한 인품까지 가진 교육자입니다. 피아니스트 주희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모셨군요. 와,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예, 네. 너무 바쁘시죠? 방학 때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방학 때는 또 외국에 나가서 페스티벌도 참여하고 네.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요. 있을 때가 많고,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또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강을 해서 좀 많이 바쁘시죠? 맞아요. 네, 사실은 학기 초에는 그렇게 바쁘지가 않고, 네. 학기 말로 갈수록 이제 너무 바쁘고 힘든데, 네. 이번 학기는 이제 연주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교향악 축제도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와. 그게 4월 달에 있고. 네. 네. 그래서 4월에 있고 또 3월에도 트리오 연주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5월에도 이제 제가 독주회를 앞두고 있어서. 5월 독주하십니까? 네. 레퍼토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슈만의 휴머레스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곡들 좀 네. 블레즈라든지 메스양 이런 곡들 좀 섞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소는? 금호아토리움. 구마토리아. 날짜 좀 알려주세요. 날짜요? 5월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오후 7시겠죠? 7시 반. 7시 반. 네. 네. 즈음에서 즈음이 아니군요. 다음 달에 저희한테 포스터랑 정보 주시면은 아유,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바쁘신데. 여기서 피아니스트 주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함과 친밀한 이미지의 대명사 피아니스트 주희성은 1995년 영국의 더들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이듬해 영국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성공적인 데뷔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동화음악 콩쿠르 1위, 한국일보 콩쿠르 대상, 시몬 벨스키 뮤직 어워드 우승 등 많은 콩쿠르에서 수상했고요. 보스턴 조던 홀과 가드너 뮤지엄, 베를린 필하모니 홀, 예술의 전당, 금호아톨 등에서 여러 차례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와 토요 콘서트 초청 연주와 함께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천필, 국립심포니, 서울대학교 심포니, 루지애나 필하모닉 등과 협연했습니다. 베를린, 베이징, 신시내티, 부산, 통영 등 세계 각지 뮤직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연주와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고요. 국내 클래식 음반 전문 레이블 NCM 클래식에서 베토벤 소나타와 브람스 트리오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현재 모교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자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주희성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는 물론 근사한 라이브 연주도 여러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행제입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4월 18일 교수님 교향축제에서 어떤 곡을 연주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할 예정이고요. 네. 요번에 보니까 우연히 또 교향악 축제 때 5개의 베토벤 협주곡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곡들을 들으실 수 있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 교향축제는 베토벤과 함께 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주자로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연주 작품이라는 것이 과거 몇백 년 전부터 쓰여진 작품이고 네. 작곡가는 그 시대에 살았고 저는 이제 현재를 사는 연주자로서 그 곡을 같은 뭔가 감정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오묘하고도 좀 신비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또 듣는 관객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결국 좋은 연주는 작곡가와 연주자와 관객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연주자로서 이제 좀 더 표현하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자들과 연주하기 위해서 포와 피아노 연주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포아 스페링이 POAH네요. 네. 예, 무슨 뜻입니까? 네. Piano of Artistry and Humanity라는 뜻인데요. 네. 그냥 예술성과 인성을 둘 다 중요시 하고 싶어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입니다. 예술성과 인성. 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 테크니컬이 뛰어난 예술가들이 원래는 좀 천방지축이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또 인성이 안 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예술가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예술과 인성을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니까 저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자, 포화 피아노 연주에서 누구라도 연주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이게 사실입니까? 하지만 또 이게 아무래도 정서상 후배가 선배에게 요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사실은 그 연구회는 이제 네. 졸업을 하고 유학을 다녀온 그런 전문 연주자들이 이제 계속 연주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만든 연구회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그 전시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기 얼마 안 된 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네. 클래스 저한테 이제 전공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모아서 클래스 연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모든 학년 학생들이 다 모여서 연주를 하고 그 연주에 대한 이제 조언을 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하자, 이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렵죠, 학생들이. 이제 친구한테도 코멘트하기가 어려운데 선배한테 하늘 같은 선배한테 예. 그때가 아마 2008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안 당시에는. 계실 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사실은 이거는 연주를 해주는 사람, 연주자에 대한 일단 고마운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네. 연주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계속 가르쳤고 이제는 저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학생들이 사실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연주하는 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방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 기술도 배우고 조언의 내용도 배우고 이러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거를 보고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제가 없어도 본인들이 이제 중요한 연주들이 있으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나 연주 좀 들어달라. 그리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냐, 너 의견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협력적인 관계로. 시스템 정리화가 됐군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자분들은 이 한 학기에 한 번 학교에서 원래 시스템으로 위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위클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교수님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도 해야 되고 네. 실기 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 시험은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연주로 저희가 좀 대체를 해서 그렇습니까? 없어지긴 했지만 네. 연주해야죠. 네. 일단 주희성 교수님 방에 들어가면 죽겠네요. 준비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딱 제가 느껴봐도 와 제가 지금 익살스럽게 표현했지만 죽겠다라는 표현이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딱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냥 전문 연주자로서의 네. 트레이닝이 그냥 사실은 와.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조금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음악도 너무 좋아하는데 무대 올라가서 연주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네. 조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너무 다들 모범생들이라 제가 그렇군요.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한 공부를 실기와 병행으로 50-50 만들겠다. 와. 그랬더니 처음에 정말 학생들 반응이 네. 선생님처럼 죽겠구나 이거였어요. 아니 느껴집니다. 딱 예를 들어 1학년 들어갔는데 이게 현실인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와 지금 흥미롭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오늘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연주해 주실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네. 오늘은 멘델스존 무언가 작품집 중에 제 2권이죠. 오프스 30번 중에 1번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포화 피아노 연구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거기서 작년에 기획 연주로 멘델스존 무언가를 전곡을 하고 또 소품들도 모아서 연주를 해서 총 17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나눠서 맡아서 했어요. 네. 네, 그중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2권을 연주했었는데 네. 그중에 1번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좀 아련한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가시는 동안 제가 곡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라는 제목으로 모두 49곡을 작곡했고요.
8권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오늘 연주할 무언가 작품으로 30은 그중에서 제2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으로 30은 1833년에서 34년 사이에 작곡됐다고 하는데요. 엘리자 폰 보링겐에게 한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연주할 무언가 작품으로 30의 1번은 아주 감미롭고 부드러운 선율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교수님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으로 30의 1번 피아니스트 주희성이 연주합니다.
브라바. 멘델손의 무언가 작품으로 30의 1번 피아니스트 주희성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조아라님, 피아니스트 주희성님 환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6598 쓰시는 분 브라보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우수미님, 주희성 교수님 말씀에 배려와 기품이 느껴져요. 예술과 인성을 중요시함이 느껴지시는데요. 목소리도 좋으신데 손끝의 소리 역시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737 쓰시는 분 브라바 멘델스존 연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희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 피아니스트 주희성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에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멘델손의 무언가 작품으로 31번 혹시 고르신 이유가 아까 연주도 하셨겠지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유학 시절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귀국하고도 한참 동안은 이제 좀 대규모의 곡들을 주로 연주했던 것 같아요. 그란데한 것들. 네, 뭔가 레파토어를 좀 학문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막 소나타 위주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곡들을 많이 했어서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소품에 대한 연주를 거의 많이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이 멘델슨 무언가를 듣게 됐는데 정말 이게 그냥 단순한 음악이 정말 저의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정말 진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음악이 좀 약간 무색할 정도로 난 너무 음악을 공부하듯이 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아름다움에 정말 푹 빠지게 돼서 맨날 멘델스존 무언가만 듣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획도 작년에 이제 그런 기획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곡이 너무 소품인데 너무 아름답다. 단순한 게 역시 아름답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호님, 주희성 교수님의 연주 스펀지처럼 젖어들게 하네요. 무언가 너무 좋습니다. 4795님, 주희성 교수님의 오늘 연주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나다가 너무 잘 피고 있는 목련 함께 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보이는 라디오에 보내주십니까? 사진 궁금한데요. 이제 벌써 봄이 왔어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서울대학교 또 그 관악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와, 네, 이제 특히 음대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네. 걸어 올라가기 힘들지만 맞아요. 저 연습하러 갈 때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멋은 이제 옛 건물 그대로라 너무 멋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저희는 조금 불편하긴 하죠. 제가 또 고급 정보 하나 또 분하자면 요즘에 최근에 음대가 리모델링해서 방이 다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제가 황미자 교수님하고 최근에 이중창 연습하느라 네. 서울대를 자주 갔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진행자로서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주희성에게 피아노 연주를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답을 분명히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피아노 연주를 한다는 것은 애증이다. 애증이다. 처음입니다. 그래요? 애증이다. 왜 애증이죠? 제가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네. 좀 수줍음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막 즐겨하는 그런 편은 아니기도 해요. 그러세요? 네. 정말 의외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렸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저를 시킬까 봐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제자분들을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까? 저같이 되지 말라는 의미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네. 제가 뭔가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에 계속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이 생겼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드린 애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지만은 또 너무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대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놓고 싶다가도 또 결국 놓지 못하는 약간 이제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서울대학교 기악과 교수님께서 나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고 또 이 주목받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저는 더 겸손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은지님, 우아하신 교수님 음성 들으면서 지금 5살, 3살 딸 교수님처럼 우아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어머님도 음악을 하셨을까요? 저부터 더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아. 어머님도 음악 하셨을까요? 네, 어머님도 음악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네.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많이 받았죠. 네. 네, 사실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항상 어머님께서 집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주택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방음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항상 집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니까 언니들이 와서 맨날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는 누구나 다 치는 건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대에 정말 저 외람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야? 아, 그런가요? 지금 그런가요? 너무 당황하셔서 방송 중에 반말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딸이 서울대학교를 또 들어가고 졸업한 다음 유학 갔다 와서 모교 교수가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너무 기뻐하셨죠. 그쵸. 정말 너무 기뻐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정말 운이 너무 좋다. 너가 열심히도 했지만 운이 너무 좋아서 좋은 자리 갔으니까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항상 하셨죠. 네. 자, 교수님이 생각하는 피아노가 지니고 있는 매력. 물론 저는 이제 단선율 악기 보유자로서 저희 성악은 한 음씩밖에 못 내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화음을 내는 악기인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을 너무 그쵸. 부러워하는데, 네네. 자, 그 외에도 음. 피아노의 매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마 다른 악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아노는 좀 특히나도 같은 무대에서 같은 악기로 연주를 해도 네, 치는 사람에 따라 음색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이올린이나 첼로도 물론 그렇지만 피아노가 특히나 더 그런 요소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소리가 나고 되게 강렬한 사람은 또 그에 맞는 성격에 맞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표현을 해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단선율이 아니고 또 이런 층이 다룰 수 있는 악기라, 층을 다룰 수 있는 악기라 그런 이제 표현의 폭이 넓은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레퍼토리 때문에 네. 정말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끝도 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50평생의 피아노를 쳐도 네. 아직까지도 새로운 곡이 너무 많고 어. 아직까지도 또 피아노는 항상 저에게 새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벌써 이제 방송 이 진행을 한 지 이제 4년 차, 만 3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그 피아노 곡을 워낙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재밌는 게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피아니스트는 음색을 들고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유자왕인가? 음, 이건 랑랑인가? 맞아요. 이거는 아레리츠인가? 네, 그렇죠. 이거는 호르비츠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돼서 같은 곡이라 할지더라도 맞아요.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아노가 다 보이는 딱 그 하나의 악기니까 비슷한 소리가 날 거로 생각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네. 다양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동아음악 콩쿠르 1위, 한국일보 콩쿠르 대상, 뉴올리언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너들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시몬 베이스키 뮤직 어워드에서 모두 우승을 수상하셨습니다. 욕심쟁이. 교수님, 자 이렇게 콩쿠르에서 전부 다 1등 아니면 대상, 우승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 좀 풀어주세요. 사실 저는 막 콩쿠르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며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네. 저보다 훨씬 정말 쟁쟁한 경력 가지신 분들이 야, 많으신데 많이 돌아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행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시대 때 출전하시는 분들 이어가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이제 기억에 남는 무대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그때마다 이제 경쟁이라는 부담을 좀 벗어나서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무대에 임했을 때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마음을 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이 예선 무대들을 거쳐서 위로 올라갈수록 본선 무대로 진출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럴수록 지금이 나의 첫 무대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임했던 것 같고 그러면 좀 이렇게 행운이 저한테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콩쿠르 준비하는 우리 음악도 여러분, 주희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이 처음이다라고 마음을 비워라.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 자, 유학 시절에 가르침을 받은 스승님 이야기 궁금합니다. 러시아의 셔먼 선생님과 또 변화경 선생님 맞습니까? 네. 이제 모두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네. 유학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많이 알려지시지는 않으셨었는데 그 변화경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아마 7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유학을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교직을 잡으시고는 지금까지도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정말 엄청난 제자들을 배출해내신 명교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 또 손민수 씨, 그다음에 얼마 전에 차이콥스키 저번이죠. 이번 말고 2등 했던 조지 리라든지 어마어마한 피아니스트를 많이 길러내셨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 많이 배출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인이면서 외국에서 그 또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어머니같이 보살펴 주셔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되게 큰 은혜를 받은 그 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저에게 해주셨고 예. 또 러셀 셔먼 선생님께도 이제 제가 중요한 연주가 있을 때마다 가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작년에 아. 별세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음악인들 또 선생님의 연주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셜만 선생님 지금 이제 기억하면은 너무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시면서도 순간순간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으셔서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화경 선생님 말씀만 너무 많이 하셔서 러시아 선생님이 삐지시 마토했는데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군요. 그렇군요. 네. 한정숙님, 주희정 교수님, 브라바, 이은지님, 브라바, 주희정 교수님. 들을수록 피아노계의 김연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다희님, 브라바, 부드러운 연주와 기품 있는 인터뷰 정말 멋지십니다. 박완수님, 브라바, 주희성 피아니스트, 연주도 좋으시고 예쁘시고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도 좋으시고 예쁘시고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인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소영님, 브라바, 거실에 크게 유튜브 연결해서 TV로 보고 있어요. 교수님 연주에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웃음 가득한 표정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게시판에 교수님. 저는 오늘 교수님 연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아르에리츠 느낌이 났어요. 아유. 저는 솔직히 아르에리츠보다 훨씬 더 교수님이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더 부드러운 연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느낌이 나는데 오늘 피아노 부서지는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한 30초 정도 와도 너무 놀래서 1m 앞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민선홍님, 백이라고 엄마입니다. 주희성 교수님 덕분에 힐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영성님, 라이브 연주가 아니라 음원인 줄 알았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앨범을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김서영님, 주희성 교수님, 라이브 연주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세요. 연주하시는 모습도 우아하시고 기품이 느껴져요. 윤철이님, 혹시 아시는 분 아닙니까? 윤철이 교수님, 우리 피아니스트 국민대 감동이에요. 평소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윤철이입니다. 목소리도 예쁘세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프로포즈 아닙니까? 방송에서 지금. 저도 선생님 좋아합니다. 윤철이 교수님이 교수님 자랑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시죠? 그러세요. 아유, 너무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냥 주희성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조용해 보이시죠? 안 그래요. 무대에서 그냥 기획과 열정이 어마어마하다고 아이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성악가들이 아니라거든요. 성악가들은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저는 이 윤철희 교수님과 주희성 교수님 또 지난번에 김현미 교수 모셨을 때도 아, 네. 윤철희 교수님 이렇게 애정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낭만적인 윤철희 교수님. 너무 멋있으세요. 윤철희 교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김선호님 역시 연주하실 때 카리스마가 뿜뿜, 이야기하실 때는 조곤조곤 하신데 너무 멋지십니다. 7700 쓰시는 분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는. 주희성 교수님 악보 넘기는 모습도 카리스마 있으세요. 아니 악보를 넘기셨습니까? 아니, 아까 네, 제가 중요한 실수를 좀 많이 해갖고 화가 나서 확 넘겼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니 저는 근데 그 모습도 뭔가 이 대가의 이 모습을 느껴져서 저는 솔직히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매끈하게 끝나면 좀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주- 피아노는 칠 수 없으니 아이패드 사서 악보라도 담아놓고 싶네요. 와 악보 검색하면 바로 있지 않나요? 아, 네. 예. 요즘에는 또 예. 그 IMSLP라고요. 모든 분들이 원하시면은 네. 바로 예, 전문 용어 나오셨습니다. 저 순간 무슨 CF인 줄 알았네요. 자, 이렇게 우아하게. 아, 참. 박은정님,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소리의 풍성함이 남다른 것 같아요. 8773 쓰시는 분, 피아노 연주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울산 이상훈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이신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 갑자기 울산 이상훈님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지인이신가 했는데 반갑습니다 이상훈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와, 자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처 대석 피아니스트 주희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정말 제가 음악가로서는 드릴 수 없는 질문인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누구십니까? 아, 네. 사실은 또 저희가 때에 따라서 다 바뀌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그때그때에 따라 예. 다른데 어떤 때는 리스트를 또 너무 좋아하다가도 네, 리스트를 계속 들으면 좀 질릴 때가 있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약간 바뀌는 즈음인데 요즘에는 저는 슈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만. 네, 슈만 정말 들을수록 그 깊이가 계속 느껴지고 실증이 안 나는 슈만의 음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악가로서 슈만을 보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리트에서 또 가곡에서 음, 이 성악가가 이끌고 가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딱 슈만부터 음, 50-50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맞아요. 부분의 피아노 역할이 협연이 커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저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슈만의 반주, 그러니까 슈만의 협연에서 슈만의 그 구성을 듣고 있으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슈만은 어떤 작곡가입니까, 교수님? 슈만은 정말 굉장히 좋은 음악가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신진 음악가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가 쓰는 평단에도 소개하고, 발굴하고. 네, 그런 일들 많이 했고 굉장히 학구적이고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은 그리고 약간 이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아픈 것들도 있었으니까 편치는 않았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은 너무 아름답지만 실제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조금 이렇게 박자 같은 것도 그냥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사실 들릴 수도 있는데 악보를 보면 헷갈립니다. 악보를 보면 헷갈린다. 네, 왜냐하면 그 비트가 다 하나씩 어긋나 있다든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박으로 쓰지 않고 네. 항상 이렇게 어긋나 있다든지. 아그닥트로. 네네네. 근데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 그리고 다른 성분과 만났을 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음악이 되게 뭔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 그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슈만은 음악에 겹겹이 쌓여 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약간 롤케이크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근데 예. 결이 다 다른 것 예, 같아요. 겹이 다 그 어디서 파는 그 케이크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여튼 그 겹겹이 쌓이는 거를 제가 네. 하나씩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먹었다고 욕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보통 케이크는 한 입에 먹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들 이야기 아까 오프닝에도 했지만 정말 네. 또 수많은 제자들이 교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제자를 많이 키워낸 걸로 아주 유명한데 자,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한 번도 제자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으시다고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한 번도요? 화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너 연습 왜 이렇게 안 했어? 뭐 준비가 안 됐어?" 막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없고. 네. 그렇습니까? 저는 보통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더듬어 보면 이제 레슨 받으러 가면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는 이번 주말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화를 오히려 안 받으면 불안한. 네. 예, 그랬는데 야, 정말 와, 정말 우아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레슨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그러면 네.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님, 네. 제자가 연습을 안 해왔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너는 밥은 잘 먹었니? 뭐 이렇게 갑니까? 아마 인제 뭔가 상황이 있겠죠. 네네네. 연습을 안 해온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합니다. 이야,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와서 얘가 못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을 배려를 하는군요. 네. 아니, 거의 뭐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지금? 아니, 무슨 상황까지 고려를 합니까? 이거 너무 뭐랄까,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데. 와, 그러면 그 상황을 물어봅니까? 피아노 못 치면 괜찮고. 그렇죠. 왜냐면 그럴 수 우와. 있죠. 뭐 왜 항상 준비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니까 또 인제 뭔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럴 수 있으니까 '얘가 오늘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와, 이건 정말 컬처 쇼크인데요. 문화 충격입니다. 야, 그렇군요. 제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개강을 해서 내일도 수업이, 모레도 수업이 있는데 교수님의 마인드로 저는 그게 안 되던데. 아유, 저도 사실 닮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학생들도 너무 존중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조금 회의감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야, 네. 요즘 제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짝 회의감이 드신다고 하니까 연습 주말에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드립니다. 자, 피아니스트는 저희와 다르게 저희는 악기를 가지고 다니고 관악기나 현악기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네.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는 피아니스트는 저희가 알기로는 호로비츠 외에는 솔직히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네. 그럼 매번 공연장에 있는 피아노를 만나잖아요. 네. 그 친구 어떻게 친해집니까? 사실은 이제 매번 새로운 피아노를 만나야 되는 게 어려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미리 와서 제가 좀 네. 리허설을 항상 해야 되고, 네. 이 피아노는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야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걸 조금 빠르게 습득을 해야 돼서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또 고백하자면, 적어도 공연장의 피아노들은 저희가 연습하는 피아노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야, 연주, 이런 무한 긍정 마인드. 집에 있는, 학교에 있는 피아노보다 극장에 있는 피아노는 무조건 좋은 피아노다. 네네, 그렇죠. 자, 서울대학교 총장님, 김성 교수님 연습실에, 연구실에 피아노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연주 때가 더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연습은 이제 힘들게 하니까. 와. 근데 이제 뭐 항상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건 네, 네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희성 교수님은 별로 피아노 컨디션을 타지 않는다. 어떤 피아노든지 난 잘 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트 또 슈만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교향축제 때 언급하신 작곡가곡을 오늘 추천해 주려고 가져오셨어요.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오늘 저희 베토벤의 템페스트 소나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네, 제가 이거를 2018년도에 이제 녹음을 했고, 네. 이 곡과 이제 해머 클라비어, 베토벤 소나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곡이죠. 네. 그렇게 두 곡을 녹음을 했었는데, 이 템페스트 소나타의 3악장을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인간 내면에 꿈틀거리는 그런 폭풍우 같은 것이 계속 방황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다가 이 곡을 이렇게 다 듣고 나면은 뭔가 그걸 다 이겨냈을 때 이제 얻어지는 뭔가 이렇게 좀 숭고한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악장이라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우아하셔서 제가 오늘 평소보다 못 가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저 때문에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너무 소녀 같으셔서 아이고, 머릿속으로 한번 고민하고 멘트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막 말씀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너무 우아하셔서 지금도 자, 템페스트 3악장입니다. 하는데 기가 막히네요. 자, 여러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3악장을 피아니스트 주희성이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번호 31의 2 템페스트 3악장 피아니스트 주희성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진수정님 많이 들었던 곡 방각호 교수님의 연주로 들으니 순간 파라다이스가 느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주환님 교수님 연주에 꼭 가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갈게요. 직관을 부르는 연주셨어요. 와 지금 5월달에 금호아토를 지금 부산에서 온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1시간이 벌써 다 간 거 아세요? 벌써요. 예 저희가 웃고 떠들며 그렇네요.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오늘 그래도 그 몇 년 만에 가장 많이 웃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생방송 떨리거든요. 네. 아까 긴장하고 왔는데 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다 커트해야 되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주희성 꿈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제 나이에서 꿈꾸기는 조금 너무 늦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후대 음악인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회를 창단한 이유도 이제 너무 재능 있는 훌륭한 연주자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우리는 다 이제 조성진이나 임윤찬만 아실 수 있는데 정말 재능 있는 연주자들이 정말 자기 이름 바라지 못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게다가 연주 기회도 또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그런 제자들이 꽤 많아서 이런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전문 음악 애호가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음악을 잘 접하지 않고 있지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조금 실질적인 음악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냥 저는 전문 연주자대로 그다음에 정말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획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혹시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아니 너무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정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협연 하나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슈만의 헌정은 교수님 오늘 보니까 네. 너무 잘 치셔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곡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뭐 슈트라우스나 어려운데요, 반주. 최대한 반주가 어려운 걸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주회 때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주희성과 함께했습니다.